자,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갈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 얘기가 나옵니다. 내곡동, 서울 내곡동에 있는 집이죠. 기사 있습니다. 박근혜 내곡동 자택 공매 대상이 됐다. 감정가는 31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벌금 추징금이 밀린 탓에 검찰이 압류해서 공매에 넘겼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물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팔릴 물건으로. 건물 면적은 571제곱미터. 그런데 이게 이제 공매에 대해서 결정이 되더라도 누군가 샀을 때도 별도의 명도 소송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옆에는 그 집 사진이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일단 이게 왜 공매까지 오게 된 거며, 그리고 명도 소송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벌금하고 추징금이 지금 예. 확정이 돼 있는데 그걸 납부하지 않아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3월에 이제 압류를 집행을 했죠. 이 집을 이제 잡은 거죠. 네, 압류를 집행을 해서 이제 공매에 내놓은 건데 이제 그 건물 면적이 571 제곱미터가 되고 예. 지금 그 8월 9일부터 이제 사흘에 걸쳐서 공매 입찰이 지금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수감 중이기 때문에 예. 낙찰을 받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사정 때문에 인해서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별도의 명도 소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공매는 경매하고 달라서 예. 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명령 신청 제도가 있어서 인도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공매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넘겨받기 위해서는 집을 예. 넘겨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도 소송을 거쳐서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낙찰 받으신 분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나가달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명도 소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일반인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송하는 절차나 뭐 또 주목받는 뭐 여러 가지 뭐 시선들도 있을 거고 참 쉽지 않은 그 공매 낙찰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공매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걸 낙찰 받더라도 그렇다면 낙찰이 안 될, 유찰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럼? 네, 지금 공매가 유찰이 되면 이제 10%를 소위 이제 좀 감해 주거든요.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제 공매가 될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 근데 여기 자금 사정이 되시는 분이 상징적으로 이거를 낙찰받을 수도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공매 권한의 낙찰을 받으신 분이 저 집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가게 해야 되는 또 아이러니한 또 상황이 또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루어집니다. 지지자분이 이거를 낙찰을 받고 박 전 대통령이 계속 거기에 살게 되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이 벌어질 수도 있죠. 네. 이거는 누가 이제 낙찰 받았다 그래도 기사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집이 공매 대상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국회의원 자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나온 겁니다. 구속 2달 이상직 의원 수당 2천만 원 챙겼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 상태인데 의원 수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나갔다는 거예요.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수감 중에도 지급한다. 개정안 여러 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계류만 됐다는 거죠. 계류만. 뭐 통과가 된 게 아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뭐 세비 반납 요구 청원도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민 교수.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스타 항공에서 임글 체불돼서 받지 못했던 직원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은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도 국회의원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숱하게 보도된 바 있었고 그래서 법 개정해서 국회의원 구속되고 나면 당연히 세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이 구속됐는데 보좌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이런 애들 바꿔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이 내용들을 그대로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위가 신속하게 가동해서 이상진 의원 구속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 심각한 윤리를 어긴 부분들에 따라서 국회의원직 제명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마음 먹고 제명하면 그 순간에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들을 막을 수 있죠. 하지만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 유리특위 가동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서 구속돼 있는 상황 속에는 세비를 당연히 나가지 못하도록 정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회에는 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고 정두원 의원이 구속돼서 있었던 상황들이 있는데 예. 결국 나중에 풀려나고 난 다음 대법에서 무죄 판정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것들을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구속돼 있는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세비를 주지 않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일들이 다 직무 정지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런 일들을 국회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건지 국민의 질타는 앞으로 더 쏟아질 것 같고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법에 안 돼 있답니다, 이게. 관련법이 지금 운영위원회에 지금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이거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는데 예. 뭐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너무 사안이 굉장히 지금 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사안들 아닙니까? 따라서 일단 지급을 하지 말고 지급 어디 그다음에 이거를 압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압류인가요?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그때 다시 다 몰아서 주겠다. 그러니까 약간 좀 중지 상태로 두는 거군요, 예, 그러면. 중류에서 그거를 에스코르를 쳐놓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뭐 우리가 뭐 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지금 조치들이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면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운영에 계류된 이러한 관련된 법 개정안들 이거 빨리 통과시킴으로써 이런 뭐 진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부분들이 국민 눈에 딱 맞는 그런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취지, 뭐 아니 분위기일까요? 그러니까 구속인데 수당이 나갔다. 이게 뭐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는. 뭐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